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안녕하세요, 공부왕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합격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서 공부 계획 세워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저번에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은 이해는 가지만 각자에게 적용하기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공인중개사 공부의 시작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영상들은 추상적이어서 듣는데 좀 괴로우실 수 있는데요. 적으면서 보시고 본인에게 적용도 해보시고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 그러면서 구체화해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공인중개사 시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40, 40, 20%를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 시험이 100%라고 치면은 이 각각 출제되는 비율이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 40%는 기존 기출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 40은 기존 기출을 기반으로 응용해서 나오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는 좀 못 풀게 내는, 틀려야 되는 비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아직까지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이 구간만 잘 맞추면 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즉, 기출은 기본으로 정복해야 하고 기출 기반 응용 문제를 대비해야 하는 거죠. 참고로 모든 과목이 딱 이 비율로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비율이 이렇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 기출 기반 응용 이 두 개 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출이란 게 몇 개년 풀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 6개년이라고는 알 수 있습니다. 6개년으로도 붙긴 붙더라고요. 응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걸 분석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참고해보세요.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준비물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까 앞에 말했던 40, 40, 20 중에서 맨 앞에 40을 맞추기 위해서 기출문제 정복하기가 우선이겠죠? 기출문제 정복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출문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론 강의와 요약서와 기출문제집. 이론 강의는 시중에 유명한 회사거 결제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무료로 하면은 찾는데 오래 걸리고 좀 번거롭잖아요. 나중에 합격하고 환급받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유료 강의라고 기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서는 이론 강의 듣다 보면은 프린트물, 이렇게 요약 프린트물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거나 아니면 시중에 요약서, 체계도라는 이름으로 팝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요약서는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좀 못 믿겠다, 마음에 드는 거 없다면 본인이 자기만의 요약 노트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집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회차별로 된 것과 단원별로 된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 다 쓰긴 하니까 두 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출 정복 단계에 필요한 준비물이고 응용 확장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소개로 바로 이어갑니다. 아까 40, 40, 20에서 중간에 있는 40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예상 문제와 기본서가 필요합니다. 이 예상 문제는 저희가 파이널 특강이라고 불리는 동형 모의고사나 백선 혹은 이제 매달 보는 모의고사 같은 문제들이 해당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기출문제에서 응용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보기 좋습니다. 초반 단계 푸는 거, 중반 단계 푸는 거 아니고 막판에 푸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1, 2월달 혹은 3, 4월달까지 쓰는 그 기본서 그거 맞습니다. 근데 강의 들으면서 필기랑 대략적인 표시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당장 공부할 때는 거의 안 씁니다. 막판에 응용 문제 대비할 때 쓸 겁니다. 그럼 준비물 끝. 그럼 이제 계획 세우러 가볼까요? 세 번째, 계획 세우기. 계획은 크게 이렇게 짭니다. 강의 듣고 기출 풀고 응용 대비하기. 저는 이걸 확장 공부라 부를 건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하기. 요렇게 공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강의 듣기부터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볼게요. 이 강의 듣기만 해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요. 공인중개사 강의는 일반적으로 기초, 기본, 심화 강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 심화만 들으시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기초 혹은 입문 강의 들으셔도 되고요. 추가로 들으셔도 되고요. 시간이 너무 없으면 심화만 듣고 필요할 때만 기본 이론을 발췌해서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기출 풀기인데요. 기출은 최소 6개년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권장은 8개년 정도 풀기를 권장드리긴 합니다. 1차는 8개년 푸시고요. 2차는 6개년 추천드리긴 합니다. 한 번 풀면 안 되고 최소 2번 푸는 계획으로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단원별이나 회차별이냐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차는 단원별, 회차별 섞어서 풀었고 2차는 회차별로 3번 풀었는데요. 뭘로 선택하시든 마지막 회차에 푸는 거는 무조건 회차별 기출문제집으로 푸셔야 됩니다. 내가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해놨는지를 테스트하기에는 회차별이 좋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초단기 합격을 노리는 분들이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 강의 듣기와 기출문제를 좀 한 번에 묶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기출문제를 넘어가는데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초단기 합격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과정을 섞어서 과목별로 쭉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과목 넘어가시고 이런 상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개론 강의 쭉 듣고 기출까지 푼 다음에 민법 강의 쭉 듣고 기출까지 풀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영상이 길어지니까 패스, 나중에 혹시 기회되면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응용 그리고 확장 공부 단계입니다. 이건 아까 준비물 기억나시나요? 준비물이 기본서랑 이제 모의고사 같은 예상 문제가 준비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출에 나온 내용, 앞뒤 전후 내용을 기본서에 찾아가지고 발췌해서 그 앞뒤 내용을 읽고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볼 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깊게 볼 수는 없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라서 일단 뭐 깊게 공부할 순 없고 그냥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 다음에 앞뒤 전후 맥락을 좀 읽어보면서 중요한 거 같은데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읽는 걸로는 확실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본서를 읽고 나서 모의고사 아니면 9, 10월 특강 아까 말한 동영 백선 모의고사 같은 거 그런 거 풀면서 내가 학장 공부한 게 나왔는지 아니면은 뭐 강사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의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요. 일단 강의 듣기는 강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1차만 할 거니까 뭐 학개론 민법까지 해가지고 한 150시간 걸리겠네? 뭐 이렇게 강의 듣기는 내가 시간을 정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 듣기 끝나는 대략적인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응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 10월, 한 달 정도 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기간이 나머지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출문제 풀기 시간이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출문제 푸는 연도나 횟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6개년 2번이고요.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8개년까지 늘리든 10개년까지 늘리든 아니면은 2회독을 3회독, 4회독을 늘리든 더 늘리시면 됩니다. 기출을 많이 풀고 탄탄하게 푸는 거는 절대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와, 이제 아직도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이제 공부법이나 합격에 대한 의지가 진짜 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 절대평가 자격증 시험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암기 전략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암기 전략 일단 제가 가져온 거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앞에서 계획은 강의 듣고 기출 풀고 응용 공부 혹은 확장 공부 해라 라고 하면서 요약서 업그레이드 계속하세요 이렇게 총 4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이 요약서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왜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암기 잘하려고 기억 잘하려고입니다. 그 요약서를 막판에 봤을 때 많은 게 떠오르고 정리가 되고 이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모르는 거 딱 봤을 때 기본서 막 찾아보면서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내가 정리한 요약 노트 딱 봤을 때 기억과 암기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무렇게 막 뒤죽박죽 요약서를 정리해 놓으면 의미가 없겠죠. 요약서를 어떻게 정리해야 암기에 최적화가 될까요? 우리가 어떤 원리로 암기를 하는지 알아야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암기는 다음과 같을 때 암기가 쉬워질 거예요. 첫 번째로는 틀리기. 만약에 친구가 퀴즈 내면은 그 문제 유독 기억 잘 남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 두 번째, 암기량 줄이기. 이런 원리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개념을 배울 때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비슷한 거 같이 배우면 훨씬 도움됩니다. 그리고 색채를 활용하거나 위치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러면서 시각을 활용하는 암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자주 보고 많이 보고 이거는 이제 모든 합격자분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반복이 답이다. 그래서 암기력 높이기에도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비슷한 것끼리 묶고 이랬을 때도 훨씬 암기가 오래 갑니다. 이 6가지를 활용해서 저희는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공감이 안 되신다면 암기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셨을 확률이 큽니다. 공부와 멀었을 확률도 크고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원리를 깨우치고 나기 전후가 되게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뭔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와닿지 않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약 노트를 만들든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하든 이 앞에서 말한 이 암기 6가지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요약서를 업그레이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진짜 끝! 진짜 합격하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 요약하면 오늘 어쨌든 본론은 계획 세우기였잖아요. 그래서 강의 듣기, 기출 풀기, 응용 확장 공부하기가 여러분의 계획이 되셔야 하고요. 요약서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요약서는 6가지 원리를 통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셔라. 무조건 막 정리하고 남이 좋다는 거 막 베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6가지 원리를 적당히 충족하면서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하실 거예요. 붙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붙고 나면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늦어도 답글은 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